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공항 갑질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 김종호 의원이 오늘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참 일찍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별별 의혹 제기에 음모론까지 말이죠. 그렇게 발뺌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국민적 여론이 나빠지니까 사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참 집에서 쉬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기분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김종호 의원 때문에 얼마나 심려가 크신지요. 여러분들 어쨌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김종호 의원 관련된 이야기 국정원 전 제1차장을 역임하신 전옥균 차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뭐 정말 창피해요. 공항 가실 때 다 신분증 꺼내는 거 이거 뭐 우리 국민들 모두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게 공항에서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번거로운데 이제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문화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았다. 그러니까 2001년도 9.11 테러 사태 때문에 공항에 이제 입출국할 특히 이제 출국할 적에 아주 그 엄청난 그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이 공항 안전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 공항에서 출국하더라도 똑같은 그런 출국 절차를 밟는데 이번에 이제 김종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제 장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이 나왔을 때 이 사건의 본질, 뭐가 잘못됐는지는 김종호 의원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갑질을 했는지 예. 아니면 욕을 했는지 아니면은 좀 고성으로 항의를 했는지 이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는 게 CCTV가 제일 잘 알아요. CCTV 공개해야죠. CCTV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로 다 잡혀 있으니까. 네. 공항에 얼마나 많은 CCTV 감시장 장치가 돼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말하자면 물증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갖다가 전면으로 부인하고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니까 20일 날 이 사건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5일 일주일 다 돼가는데 너무 뒤늦었다.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본다면 김종호 의원이 거짓말도 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인 분노, 실망. 그러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이 별로 국민들한테 평판을 잘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누가 국회의원을 존중하겠습니까? 과거 그 대한항공 조현아 상무의 그 땅콩 회항 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비판이 심했어요. 예. 결국은 1년 살았습니다. 항공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이 공항 항공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과거와 달리 굉장히 항공 관련 법률 집행이 굉장히 엄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항공 보안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이제 보호해야 할 가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공사의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영장까지 살다 나왔어요. 예. 그렇잖아요. 검찰 조사를 아마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렇죠. TV에 다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김정우 의원 TV에 나와서 사과는 그만두고 거짓말이 아닌 해명이라도 제대로 한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입장문만 한번 발표했잖아요. 그 입장문 그거 발표 하나만 하죠. 너무 이게 참 웃기는 상황이고 이게 공평성이 어긋난다. 그러니까 민주 진보 정치의 핵심이 우리 한국에서는 정의, 인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정의와 인권하면 민주당 진보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정의도 인권도 가장 먼저 질밟은 사람이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조현아 땅콩 사건 했는데 라면 사건도 있어요. 라면 사건. 라면 사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갑질 라면 왜 이거 갑질. 갖고 왔냐. 예, 라면 갑질해갖고 그 사람 그 민간기업 민간기업 임원이었잖아요. 네, 임원이었죠. 그 사람도 그만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김종우 의원도 그런 다른 사건, 조현아 땅콩 사건, 그다음에 라면 사건 뭐 등등 이런 사건과 유사하게 냉철하게 그 상황 분석을 해서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처벌해야 그래서 됩니다. 최소한도 이 사람이 국회 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항공사 이거는 뭐 국토위 직계 피감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어디다 대고 일개 말단 직원이 나한테 이렇게 신분증 내달라고 시비를 해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장 전화 받고 막 고성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이 분노를 일으켜 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법으로 가기 전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마땅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토위 자질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거기 소속 다른 국토위원회면 국토위원회 관련 해당 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감사를 하든 비판을 하든 견제하든 해야지. 그 신분증 하나 지갑에서 꺼내는 거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조용히 꺼내지면 끝나는 건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국민들 분노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는 먼저 그만둬야 된다. 네, 그래서 사퇴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따 오후 뭐 1시간 이내에 5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요.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제가 윤리의 처벌 뭐든지 당겨 받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위는 스스로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서적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거 저기 예. 뭐 카드 갖다 놓고 책 팔아가지고 예.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직도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돈과 관련된 일종의 예, 부정처럼 예. 보이는 건데 이거는 사람의 인권은 천부적인 거래요. 인권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신입 직원, 그 젊은 직원이 얼마나 쌩쌩하게 내가 취직됐구나. 요새 젊은 사람들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기분이 좋고 내가 배운 대로 철저하게 직무를 잘해가지고 이 항공의 안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거가 그 사람의 직업 윤리이고 최고의 자기 직장에 대한 충성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젊은 직원한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도 처벌받아야 되고 국토위 그만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다. 그래서 기자회견 일성은 제가 윤리위 처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위 사직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진정성이 없이 반성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그런 또 조치를 고려해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예. 예. 과거 이제 땅콩회항 때 조현아 상무가 아마 1년을 살았고 사회적 비판, 뭐 압수수색, 뭐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시민단체라든가 또 피해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CCTV 확보해서 그날 또 피해 본 사람도 있어요. 뒤에 기다리다가 그렇다고 그래요. 들어간 분들 이런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뭐 처벌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보니까 항공법에는 뭐 항공보안요원에게 뭐 폭행을 행사한다던가 또 이 출입 절차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계속 거부한다거나 하면은 5년 이하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법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갑질 문화가 더군다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을 문화 무슨 위원회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갑질 문화하는 걸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요. 단속하겠다고 하는 당내 기구까지 있어요. 을지로위원회인가 을지로위원회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런 위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 솔직히 일개 국회의원이 갑질한 거 이거는 논란의 여지를 일주일간씩 이렇게 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잘못했다. 모든 처벌 받겠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다가 온갖 언론에서 갑질 문화 난리를 치고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혼자만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겁나니까 같이 와서 죄송하다고 또 고개 숙이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우리 한국 공항에서 이렇게 항공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 지금 옛날에 9.11 테러 이후에 이렇게 강해지니까 한국의 고위 관료들이 특히 미국에 들어갈 때 또 아니면은 미국에서 나올 때 조금 더 이 한국식으로 좀 프리패스, VIP 코스 이런 걸 좀 몇 번 시도하다가 그것도 언론에 나온 적이 보도가 돼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그 미국에서는 국회의원 장관들도 철저하게 그 신분 그 검색을 받는구나. 그렇죠. 이게 알려져갖고 우리 한국 내에서도 미국에 들어가고 나올 때 이게 고위 관리라든가 고위 VIP들이 좀 미국 내 그런 입국 절차라든가 아니면은 출국 절차를 간편하게 받으려다가 이제 그게 없어진 지 2001년도니까 지금 17, 18년 됐잖아요. 20년 강산 2번 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질 문화 그것도 지금 국회의원 막 되지 얼마 안 된 그야말로 초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도 초선 의원한테 거는 기대는 뭐냐면 우리 정치판에서 잘못된 정치 관행에 만약은 오염되지 않은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초선 국회의원한테 거는 기대가 또 커요. 그러니까 무슨 당내 문제가 있으면 초선 재선도 모임이 있어갖고 별도로 뭐 쇄신책도 내놓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초선 의원, 더군다나 보궐선거했기 때문에 얼마나 싱싱한 의원입니까? 그러면 더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정치의 가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이후에 다음 선거에서도 초선이 왔을 때, 아, 김정우 의원이 말이지, 보궐선거 됐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한테 존중받더라. 이런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한테 실망이 너무 크다. 맞습니다. 친노 세력이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아주 측근이라고 하는데 뭐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말은 그렇게 하고 말이죠. 권위주의가 그대로 살아있고 이건 갑질 중에 갑질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시민단체라든가 또 관계자가 고발을 해서 또 고소를 해서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이고 이게 굉장히 엄중한데 미국 같으면 공항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바로 수갑 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데려가죠.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죠. 예, 예. 용서가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그야말로 다민족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엄격하게 법이 지켜지고 공권력이 말하자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국같이 이렇게 갑질한다고 봐주고 이러는 그런 사회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 김정우 의원의 이렇게 이력을 제가 이렇게 잠깐 살펴보니까 전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도 근무했고 그러니까.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또 그 현재 봉하마을에서도 어떤 직책을 갖고 일했고 노무현 재단에서도 직책을 갖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한테 존중을 받고 또 그렇게 대통령까지 당선된 것은 권위를 무시하겠다. 그래서 그때 평검사들하고 대화까지 그렇죠. 해가지고 평검사가 조금 그 예의에 어긋나는 막 나가자고 그러니까 지금 뭐 막까지 하는 겁니까?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하자면 잘못된 권위를 같은 거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건 잘하는 건데 너무 지나치다니까 대통령의 권위 자체가 너무 무시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노 대통령은 그렇게 이제 잘못된 권위 문화 이런 걸 없애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그런 행정부에서 청와대까지 근무했고 그 재단에서 일한 사람이 노무현 정신을 더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지금 바뀌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갑질 논란이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지는데도 엄청나게 기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심한 겁니다. 한심합니다. 예, 한심해요. 아유,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신데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여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새해도 크리스마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이게 노무현 관련 인사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권위의식을 타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자체도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예, 쇼를 좋아하는 사람. 거기서 배운 문재인 대통령도 쇼를 좋아하고 말이죠.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에만 신경 쓰고 있는데 결국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50만 만들어 주십시오. 50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가기 전에 50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0,000명씩 가면 50만 훌떡 넘어가니까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 한 수 추천 버튼 댓글도 오르르르 꼭 써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